네, 13주차 1차 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지노믹스 레인지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바이오 컨덕터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게끔 돼 있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노믹 레인지를 다룰 텐데, 이렇게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제 granges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바이오 컨덕터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지노믹 레인지를 바이오 컨덕터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iRange 설치를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지노믹 레인지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바이오 컨덕터에 가셔가지고 지노믹 레인지스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노믹 레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살펴보게 될 텐데, 지노믹 레인지는 일종의 어떤 iRange의 유전차 데이터 분석용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iRange는 사실은 이 레인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이 지노믹 레인지, granges라고 하는 패키지는 이런 레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iRange의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지노믹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전체 데이터를 가져다가 진짜로 뭔가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할 때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패키지는 iRanges가 아니라 granges라고 해서 이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패키지를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ange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많은 명령어들이 iRanges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iRanges를 복습하는 느낌도 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서 훨씬 더 조금 어떤 이질감이 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지노믹 레인지 패키지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에 우리가 iRange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뭐 타이핑하는 것들이 시간이 여기서 꽤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가 치고요. 여기 있죠? 예. 여기서 제가 코드를 좀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멘트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문법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쨌든 밑으로 다시 내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뭘 보실 수 있냐면, 지금 g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게 되는 함수는 granges라고 하는 함수고요. 여기에는 먼저 seqname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시면 크로모좀에 대한 정보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range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로모좀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range는 iRange를 가지고 주게 돼요. iRange는 우리가 익숙한 문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grange로 만들어진 granges 오브젝트는 iRange로 만들어지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룰 때는 iRange에서 사용했던 명령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iRanges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트하고 width만 줘도 우리가 그 범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랜드 정보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보통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sick name, range, 그 다음에 stra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한번 일단 만들고요. 예,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않았군요. 예, 라이브러리 g 네, 지노믹 레인지를 불러야 됩니다. 지노믹 레인지스 여기 있죠? 네, 불러온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뭐가 문제죠? 예, 여기 넘어가 있군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것도 줄을 바꿔서 실행을 하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됐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클래스는 지노믹 ranges라고 하는 게 할당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granges,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ranges object with 4 ranges, 그러니까 4개의 range를 갖고 있는 granges object다라고 되어 있고 설명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sick name, strand 정보가 따로 들어가 있고 range는 전에는 우리가 i range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start, end 포지션으로 이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요 지노믹 레인지 안에 포함이 되면서 i range 데이터가 한 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한 칼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RLE가 여러분들이 그 1차 시 첫 번째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run length encoding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워낙 뭐 범위 자체가 적어서 run length encoding 자체가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짜 크로모점 데이터를 가지고 막 수만 개의 유전자 정보,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에는 이 run length encoding이 굉장히 쓸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뭐 우리는 그걸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run length encoding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수업 앞에 했었던 20분짜리 2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제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요거를 나가서 여기에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열병균의 유전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더가 있고요. 하나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에 대한 썸머리가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이거를 제가 텍스트 에디터, 여러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가지고 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제가 이거는 뭐 드릴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목적으로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게 되면 이거를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데몬스트레이션 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보면 지금 그 인비저블을 보여지게 하면 요 기호가 삼각형 기호가 지금 이 텍스트 랭글러라고 하는 이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요 탭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이 탭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봤던 어떤 그 요런 스타트, 엔드, 그쵸? 그리고 스트랜드, 유전자의 이름 정보, 그 다음에 크로모좀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전자들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고요. 크로모좀 5번에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고요. 각각의 컬럼들을 예를 들어 스타트 포지션, 스탑 포지션을 우리가 i range의 스타트 엔드 포지션으로 주고 요 스트랜드 정보를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사용을 하거나 크로모점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아래서 그쵸? 요 sick name의 크로모점 정보를 주거나 하고 i range를 아까 텍스트 파일에 있는 스타트 엔드 포지션으로 만들어주고 스트랜드 정보를
아까 파일에 있는 스트랜드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파일로부터 그렇죠? 어디 갔죠? 네. 텍스트 파일로부터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지노믹 레인지 패키지를 이용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노믹 레인지, G-Ranges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eq name은 크로모점 넘버와 같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길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seq length 명령어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메타데이터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나온 것, 교재에 나온 것처럼 다 NA 값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 여기에는 지금 다 크로모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길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 seq length를 알고 있다. 각각의 크로모점의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 여기는 120, 크로모점 2번은 120, 크로모점 3번은 2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의 크로모점에 대한 길이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100베이스 페어짜리 크로모점, 뭐 200베이스 페어짜리 크로모점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 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앞서서 만들어 놓은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에 이런 seq length, 즉 크로모점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입력이 돼서 우리가 나중에 분석할 때에 이 seq length를 이용한 어떤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메타데이터는 추가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GR이라고 하는 이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 안에 이 기본적인 어떤 요 앞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에 메타데이터 컬럼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메타데이터는 하나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각각 유전자별로 유전자가 뭐 이게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백질이냐 아니면 카테콜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유전자냐 뭐 이런 유전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로커스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 범위에 대해서 로커스 번호, 유전자의 이름,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 컬럼으로 우리가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따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메타데이터 열을 추가하는 거를 이제 그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걸 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또 복사를 해서 코드를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스트랜드가 이것도 엔터를 쳐서 넘기고 여기에 지금 텍스트에서 그냥 불러오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백들이 같이 쫓아와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콤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랜드 정보까지는 앞서 입력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쵸? 여기 seq name, range 데이터, 그 다음에 스트랜드 정보 그러고 나서 지금 GC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GC 컨텐츠의 그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게 AT 함량이 높으냐 그 유전자의 시퀀스에 GC 함량이 높으냐를 지금 보통 퍼센티지로 GC 함량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꾸며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4개의 숫자를 뽑아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고요.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4개의 숫자를 뽑는 함수고 요거는 반올림을 셋째 자리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짜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GC 컨텐츠 메타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불러와 보면 자 이번에는 메타 컬럼이 하나 생겼다라고 약 얘기를 해주죠.
한 개의 메타 컬럼이 생겨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GC 컨텐츠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집어넣고, 물론 우리가 가짜로 만든 데이터긴 하지만 크로모좀 1번은 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GC 컨텐츠를 갖고 있고, 크로모좀 요 1번의 이 영역과 크로모좀 3번의 이 영역은 다른 지역보다 GC 컨텐츠가 굉장히 낮은, GC 컨텐츠가 낮다는 얘기는 AT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영역을 지금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기 크로모좀 1번의 이 영역과 크로모좀 2번의 이 영역은 거의 50%에 가까운 영역이니까 GC하고 AT가 거의 반반의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seq name, range, strand 외에 이런 나머지 데이터들은 메타 칼럼으로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레인지에 대해서 GC 컨텐츠를 추가했고요. 아까 우리가 seq length를 제가 마음대로 쳐서 넣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조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eq length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사실은 요 seq length라고 하는 옵션을 집어넣어서 마찬가지로 설정을 이 안에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죠. 이렇게 해놓고 붙여놓고요. seq length라고 하는 건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고요. 이거를 바꿔주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듯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seq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따로 숫자의 벡터를 줘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렇죠?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seq length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length군요. 여기 s에서 붙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놓은 이 seq length라고 하는 벡터를 넘겨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gr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안에 seq length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가 따로 입력해 주지 않아도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 당시에 요거를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해서 gr의 seq length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 때 넣었던 요 seq length 정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로모좀들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라고 하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Range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start, end, width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gRange에서 쓰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 삼아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start라는 함수를 써서 가면 이렇게 iRan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5, 6, 7, 8이라고 하는 요 스타트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end를 쓰면 여기는 14, 15, 16, 17에 대한 거를 액세스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width를 쓰시면 각각의 유전자들 또는 시퀀스의 길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마도 names를 쓰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iRange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었지만 지노믹 레인지에서는 쓸 수 없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이런 함수들은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똑같이 쓸 수 있지만 gRange 오브젝트에서만 쓸 수 있는 또는 iRange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seq names라고 하는 거는 지노믹 레인지에서만 쓰는 건데요. 이제 이 strand도 마찬가지고 ranges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iRange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용법이 다릅니다. seq name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렇게 iRanges common functions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Ranges, gRanges common function이고 그 다음에 gRanges unique functions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어떤 seq names
그래서 여기에 GR을 갖다 주면 우리가 크로모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값들을 지금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트랜드에 대한 정보.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I 레인지에는 없었던 이 스트랜드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랜드 정보에 대한 걸 액세스하려면 여러분들이 스트랜드 하셔가지고 GR 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스트랜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ang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공통된 함수면서 복사를 하죠. 그 iRange하고 그 다음에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법이 조금 다른 겁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지노믹 레인지에서는 이렇게 레인지를 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원래 요 범위 ranges에 대한 데이터를 다 줍니다. 근데 iRange 데이터에서는 iRange 오브젝트에서 여러분들이 ranges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영역, 그 여러 개의 영역이 iRange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영역들을 합쳐서 iRange, 특정한 iRange 그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전체가 어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지노믹 레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레인지 데이터의 정보만을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는 똑같지만 이거를 iRange에서 쓰느냐, 지노믹 레인지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노믹 레인지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아직도 이제 그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필터링,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합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